레이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서입니다. 조금 씁쓸하고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8시 55분 SBS에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 8시 55분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팬티 목사에 대한 진실이 공개됩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레인보우 리턴즈 팬티 목사에 대한 영상이 올라가니까 팬티 목사 카톡에 이렇게 대문 글이 남겨졌어요. 이젠 복수 시작이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복수를 하셨나 보니까 저한테는 미래 목회 포럼은 대한민국 교회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버금가는 정말 좋은 기관이 미래 목회 포럼인데 그 미래 목회 포럼의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만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취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미래 목회 포럼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소개를 하신 것이 아니고 뉴스7 기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악의적인 취재를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통화에서는 피해 학생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발언까지도 스스럼 없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미래 목회 포럼은 말씀 올린 것처럼 한기총 유사 단체인데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의 강력한 공공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목회 포럼 사무총장이 일개 뉴스사의 신문 기자다라고 밝히면서 취재를 한다는 것은 마치 국무총리께서 나 한겨레 신문 기자다라고 특정 개인에게 나 너 악의적인 취재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접근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7이 뭐한 데인가 당연히 궁금해졌겠죠? 과연 어떤 데인데 미래 목회 포럼 사무총장이라는 대단한 목사님이 거기 기자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아보니까 여기가 바로 김 목사가 운영하는 뉴스사라는 거죠. 김 목사께서 유력 목사들을 포섭해서 저에게 뭐 협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끝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성령을 주신 감동으로 꽉 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에는 피해자들에게 팬티 목사께서 협박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괴한 동영상을 보냅니다. 협박성 기괴 동영상. 그런데 이 협박성 기괴 동영상을 이렇게 밑에 카톡을 보니까 내일부터 기자 데리고, 기자 되게 좋아하나 봐요. 뉴스7 기자들인 것 같아요. 고3과 축형부터 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피해자가 다니는 현재 직장이 고3입니다. 그리고 축형은 축형으로 잘못 오타를 쓴 거예요. 즉 너네들 피해자들 일하는 직장 내가 다 아니까 기자 데리고 가가지고 너 확실하게 세상 말로 조져주겠다. 여망석도 그런 차원에서 박병도 목사를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너가 한 만큼 직장 간다. 그러니까 직장 가서 너 한번 그냥 조져보겠다. 어느 회사가 자기 회사에 기자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뒤판다고 그러고 자기 직원 뭐 비리 밝힌다고 그러면은 어떤 직장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그 직원을 직장 입장에서는 꺼려하고 심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참 가슴이 아프다, 기가 막히다 라고 전 느꼈어요. 자녀들과 친구들에게도 현재나 훗날 모두 영상 만들어서 너가 한 만큼 보여준다. 너가 교인들 만난 만큼 친구들 만나서 전달한다. 이게 뭐냐면은 너의 자녀와 친구에게 현재나 훗날, 그러니까 미래죠. 김 목사님이 국어를 잘 못하셨나, 이게 좀 많이 맞춤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잘 안 맞아요. 현재나 훗날, 미래 모두 영상 만들어서, 이 기괴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너가 교인들 만난 만큼 친구들 만나서 전달한다. 지가 누구냐면은 피해자의 중학생 아들입니다. 나이가 15이고 중2예요. 네 아들 중2한테도 내가 이거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여러분
야, 이거는 정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목사 안 한다. 너희가 도와줬다. 이제 너희 차례다. 혼자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문자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피해자가 다니는 축협에 이성중 기자가 아기를 가지고 취재를 빙자해서 취재 요청을 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어요. 이성중 기자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왜 이분들은 피해자 입장보다는 가해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지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이에요. 저녁 8시 55분 궁금한 이야기 Y 시청해 주시고 정말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이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바로 이 영상 찍기 30분 전에 피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제게 왔어요. 무슨 전화냐면은 김 목사와 그 추종자들이 정말 해당 직장에 가서 쭉 앉아서 사실상 겁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절대 그런 협박이 통하지 않고 그런 협박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만 보고 나간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들과 함께 만났던 영상이 있었고 왜 우리가 SBS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시 영상이 있으니까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쌤입니다. 오늘은 팬티 목사 피해자 모임을 하는 장소에 대한 영상을 공개합니다. 정말 보시는 것처럼 당장 증언에 나선 피해자만 6명입니다. 이런 피해자의 눈물 과연 어떻게 해결받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팬티 목사는 진정한 사과와 회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파에 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동성애 목사, 동성애 전도사에게 피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곧 방영될 모 공중파의 팬티 목사에 대한 영상, 방송 꼭 시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모인 이 6분 증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